인생 쌍수 도전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내 눈에 맞는 수술법을 정해야겠죠.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성형TV 반준섭 원장입니다. 첫 성형 수술로 눈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비용도 다른 성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요. 수술 시간이나 회복 기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눈 성형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간단한 성형이라고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간단한 성형이라고 결과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수술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법은 뭔지, 또 나랑 가장 어울리는 라인은 어떤 라인인지 알아보고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 쌍수 후 그냥 쌍꺼풀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인생 쌍수로 예쁜 얼굴로 거듭날 것인가, 모두 후자가 되시길 원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대로 된 인생 쌍수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성형의 첫걸음, 인생 쌍수 도전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수술을 하려면 먼저 수술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겁니다. 매몰, 절개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뭐 단매드 면성 매몰법이다, 자연유착법이다 등등 수술 방법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절개, 매몰을 포함한 수술법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수술법은 크게 절개와 비절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매몰이나 자연유착 이런 것들은 절개를 하지 않는 비절개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은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죠. 각 병원마다 자기들 수술 방법이 가장 좋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여러 방법을 많이 다년 동안 시술해 본 결과 비절개 방식, 매몰이나 자연유착, 기타 등등 모든 방법은 그 내용이나 차이점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하셔도 요즘 사용하는 수술법들은 다 어느 정도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개 방식이 있죠. 절개 방식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제거하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당연히 피부를 제거하려면 절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개 방식의 장점은 좀 더 시원하고 또렷한 눈이 더 잘 나오고 좀 더 예쁜 느낌은 사실은 절개 쪽이 또 잘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점은 사실은 좀 회복 기간이 긴 거, 그 다음에 수술 흔적 가능성,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비절개 방식, 매몰이나 자연유착의 장점은 일단 수술한 표시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죠.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년 후에 한 10% 내외의 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풀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절개법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법에 대해서 아셨다면 이제 내 눈에 맞는 수술법을 정해야겠죠. 물론 성형외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적합한 수술법에 대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자가 진단으로 내 눈에 어떤 수술이 맞을지 대충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상담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첫째, 눈꺼풀의 피부가 두꺼운 편이다. 둘째,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고 불룩한 편이다. 셋째, 눈꺼풀의 피부에 탄력이 없고 늘어져 있는 편이다. 넷째, 평소 속눈썹이 안구를 많이 찔러 불편하다. 다섯째, 가끔 눈꺼풀 외양각 쪽 피부가 짓무르거나 눈물이 많이 나는 편이다. 네, 이 자가문단 문답 5가지 중에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 그러면 매몰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1개 정도 해당된다까지도 매몰법 적합하시겠습니다. 만약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라면 절개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한 2개 정도 해당되신다 그러면 절개, 매몰 모두 가능하신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략 수술법이 정해졌다면 이번에는 나에게 어울리는 쌍꺼풀 라인을 찾아야 되겠죠. 쌍꺼풀 라인의 선택은 본인이 원하는 라인과 가능한 라인을 담당 집도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디자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라인이 나에게 어울리는 라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잘 타협을 해서 수술을 하셔야 인생 쌍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쌍수에 대한 결정이 끝났다고 눈 성형이 끝난 건 아니죠. 트임 수술과 눈매 교정술이 남아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몽고주름이 심하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하다면 쌍꺼풀과 병행하셔야 결과가 더 좋겠죠. 앞트임, 윗트임, 뒤트임, 밑트임, 그리고 트임 재건 수술까지
눈 성형이 사실은 끝이 없네요. 그리고 눈매 교정과 비절개 눈매 교정까지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트임과 윗트임이 있죠. 앞트임은 눈 앞쪽에 여기 몽고주름 부분을 앞쪽으로 터주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약간 위쪽으로 터준다, 45도 방향으로 터준다, 그래서 윗트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트임은 눈의 가쪽, 눈꼬리 쪽을 뒤쪽으로 터주는 거죠. 이 뒤트임도 이 뒤쪽을 약간 아래쪽으로 터주거나 이 눈 밑을 살짝 밑으로 내려준다, 그래서 밑트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검 하수 수술, 소위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눈매 교정술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창문에 블라인드를 이 눈꺼풀과 같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창문에서 블라인드가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바깥쪽 시야가 안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겠죠. 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구를 눈꺼풀이 덮고 있으면 좀 더 답답하고 졸려 보이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눈꺼풀을 위로 올려주는,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더 위쪽으로 올려주는 수술이 바로 눈매 교정 수술이 되겠어요. 절개 쌍꺼풀을 할 때 절개로 눈매 교정술 하실 수가 있겠고요. 비절개 메모리나 자연유착할 때 비절개로 눈매 교정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눈매 교정술이라는 건 결국 눈 뜨는 근육을 당겨서 안검판에 고정해주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요즘에는 그 쌍꺼풀 없이 아예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만 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뒤트임하면 붓는다거나 부작용이 많다는 말이 많던데요. 네, 요즘은 뒤트임 수술 방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뒤트임을 해도 다시 완전히 붙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뒤트임 사실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너무 과하게 돼서 너무 빨간 결망 부분이 많이 노출된다거나, 이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 눈물이 많은 증상, 눈이 시린 증상이 나온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하게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뒤트임하면 안 되는 눈도 있나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뒤트임하면 안 된다거나 뒤트임이 안 되는 눈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안구 건조증이 좀 있으시다거나 눈꼬리가 원래 좀 많이 내려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뒤트임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개념 정리만 해드렸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다음 시간에는 1탄보다 더 재미있는 도전 인생 쌍수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